시작할까요? 3초 마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네요. 벌써 그 5강체인데요. 벌써 우리가 한 학기에 3분의 1이 거의 지나갑니다. 오늘을 보내면. 오늘 공휴일이어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명상 수업 시간이니까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앉아볼까요? 네, 늘 하듯이 만약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두 발바닥이 바닥에 잘 접촉하도록 하고 의자에 엉덩이가, 허벅지와 엉덩이가 잘 접촉해 있는지 느껴보시고 허리를 펴고 앉습니다. 네, 오늘은 명상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허리를 펴고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고 들숨 날숨을 의식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밖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습니다. 이 명상 시간 동안 잘 경청하겠다,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가져봅니다. 두 눈을 편안하게 코끝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툭 떨구시거나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시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 시 구절이나 단어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면서 들어봅니다. 들숨 날숨을 하시고 가을이 오면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김용석. 들숨 날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3분 동안 내 호흡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에 빠지거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다만 생각을 관찰, 지켜봅니다. 생각이 사라지도록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간격을 느껴봅니다. 한 생각이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또 떠오를 때까지의 공백을 한번 느껴봅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호흡에다가 마음을 두고 지금 명상을 하겠다. 이 명상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오늘 어떤 배움이 나에게 올지, 오늘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떤 통찰이 일어날지, 어떤 지혜가 생길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의도를 가져봅니다.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랑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명상하고 지금 느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5강입니다. 명상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명상 자세와 방법은 이제 종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좌선의에 의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신, 조신법. 자, 뭐라고 써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을 조화롭게. 자, 두 번째는 조식법이네요. 호흡을 고르게. 세 번째는 조심법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네, 어떻게 하면 조신, 조식, 조심으로 3가지 형태로 명상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조신법에 대해서 칠지좌법으로 좌선하는 자세입니다. 이 칠지좌법으로 앉는 자세는 인류가 명상, 자기 자신의 마음과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자세인데요. 이완과 집중이 2가지가 함께 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닻을 내린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편편한 곳에서 결가부좌 또는 반가부좌, 평좌를 하는데요. 지금 자세가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바닥에 앉아서 2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서 다른 쪽 다리 허벅지 위에 올려서 발바닥이 천정을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다른 쪽 다리도 턱을 들고 다른 쪽 허벅지 위에 올려서 2 발바닥이 양 발바닥이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결가부좌입니다. 이 자세는 좀 어렵기도 하고 습관이 들면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인데요. 이게 안 되면 한쪽 발을 내려서 반가부좌를 합니다. 이 2가지 자세도 너무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 평좌를 하는데요. 평좌는 우리 민족이 고래로부터 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다리를 역시 넓게 벌린 다음에 발목을 잡아서 한쪽 발부터 발 뒤꿈치를 아예 회음부 가까이 와서 2 발 다 가까이 오게 해서 발 뒤꿈치가 가로로 11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겁니다. 2 다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앉아 있다 보면 불편할 텐데 다리는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게 화살처럼 똑바르게 하는 건데, 화살 보셨죠? 자, 척추를 곧게 세우는 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자, 아랫배를 등 쪽으로 싹 당기면 회음이 닫히고 꼬리뼈부터 천골, 꼬리뼈 위에 천골이 있어요. 6개. 그리고 그 위에 요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흉추, 그리고 나서 경추까지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겁니다. 명상의 자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하는 약간 겨드랑이를 벌립니다. 그래서 팔과 이 겨드랑이 사이에 애과라고 하는 혈점이 있는데 그곳에 공간이, 그러니까 숨이 들고 날도록 깊은 호흡을 하려면 이 자세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째까지, 4번째는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시고 머리가 약간 쇠갈고리 모양이 되듯이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2 손은 무드라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릎 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었죠. 이제는 선정인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입술은 자연스럽게 너무 꽉 다물지도 말고 턱이 긴장되지 않도록 좀 풀어줍니다. 긴장되지 않도록 하고 혀는 말아서 윗니 천장에 이렇게 살짝 놓고요. 그 다음에 2 눈은 코끝을 바라보면서 툭 시선을 떨구는, 이게 반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감거나 합니다. 근데 감을 경우에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졸지 않겠다. 그런 의도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부처님처럼 부처님 깨달으셨던 인도의 붓다가야 보드가야에 보리수 나무에 가면 대탑이 있어요. 그곳에 계신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의 모습이 결가부좌 하시고 두 손은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한 손은 배꼽 아래 단전, 그러니까 발 위에 다리 위에 올려놓고 한 손은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자세인데요. 이게 항마촉지인인데 이 자세는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직전에 굉장한 그 내면의 또는 폭풍우 또는 이런 갈등 또는 어떤 마장, 장애가 있을 때 아주 그 장애 동안에 내면의 어떤 그런 장애를 다 극복했을 때 대지가 나의 그 증인이 되어 줄 것이다. 그래서 손을 아래로 이렇게 내렸을 때 대지가 진동했다. 이런 그런 전설도 그런 얘기도 전해져 오는데요. 어쨌든 몸은 이렇게 좌선을 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이완하고 집중되는 자세이다. 이 자세가 조신이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반가부좌나 평좌로 해서 또는 결가부좌에서 칠지 7가지 자세라 그래서 칠지 좌법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남은 12강 시간 동안 이 칠지 좌법으로 앉습니다. 이렇게 하면 7가지 자세를 하시고 이 중에 척추를 곧게 세운다. 그러니까 다리 앉아서 척추를 곧게 세우는 이 2가지를 이지 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면 7가지를 쫙 다 안 하더라도 이지 좌법을 하고 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눈으로 스캔을 해서 편안한지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는 항마촉지인인데 두 번째는 선정인이라고 하거나 여기 이제 법계정인이라고 하는데요. 두 손바닥을 단전 아래에서 겹쳐서 아래 위로 놓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이 서로 만나게 하는 이걸 이제 법계정인 또는 선정인이라고 하는 무드라입니다. 손의 모양을 무드라라고 하는데요. 수인이라고 하고 자 절집에 가면 부처님 상이나 불보살 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수인 많이 있습니다. 수인을 하는데 부처님인지 알아볼 수 있는 또 무슨 자세인지 알 수 있는 게 손의 무드라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집중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 엄지손가락 끝이 서로 닿을락 말락 또는 이렇게 닿아서 이게 벌어지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해이해지면 이게 벌어져요. 그런데 또 너무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서로 막 밀게 됩니다. 이러면 힘을 주고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어서 초기에 명상 초심자에게는 이 선정인을 많이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명상하는 시간 동안 이 자세를 잘 유지하겠다. 의도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네요. 조식법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화가 나거나 또는 운동을 했거나 또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호흡이 어떤지를 보면 나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이 혼란스러우면 마음이 혼란스러운데요. 이 호흡은 이제 어떤 수행단체를 가면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해라. 어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 동안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행할 때 내 호흡이 지금 잘 되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금강권을 이렇게 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을 바닥에 놓고 내 손가락을 접으면 이게 금강권이에요. 이 금강권을 하는데 내 호흡을 지금 알아차리기 위해서 한쪽 손을 다른 손 위 겨드랑이에 놓고 검지손가락을 펴서 왼쪽 코를 막고 난 다음에 숨을 들이쉽니다. 그 다음에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반대 코로 가져가서 내쉽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해봅니다. 다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내가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을 조절하지 않고 일단 호흡을 자각하기 위한 연습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 동안 마음이 호흡을 자각하게 되면 천천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호흡은 길고 깊고 가느다란 호흡이 안정이 되고 명상을 깊이 할 동안 호흡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길이가 길고 또 깊이는 깊게 온몸으로 숨을 쉬고 가느다랗게 호흡이 거칠지 않아요. 호흡이 가느다랗게 들어왔다가 가느다랗게 나갑니다. 호흡이 저절로 되면 명상이 굉장히 안정되고 수월합니다. 자, 명상할 때 호흡을 잘 알아차리면 자신감이 생기고 배짱이 커진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강에서 그 문수보살 지혜를 배울